자, HMM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HMM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요맘때 많이 샀을 거예요. 자, 깨끗하게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구역에 사신 분들이 무지 많을 겁니다. 발음이 왜 이래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나 한없이 올라가서 너무나도 좋았잖아요. 그쵸? 이때 너무 좋았죠. 이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 이때의 흐름을 보세요. 이때의 흐름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흐름하고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아주 과거에 아주 옛날에 물려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래 최근에는 물려있던 사람이 없어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고점을 찍었죠. 51,100원이란 거.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쵸? 그럼 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흐름 때문에 너무나도 좋으시죠? 자, 찬물 끼얹어서 죄송합니다만 241선을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무지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본전가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에서 버티신 분들은 지금 본전가를 다 줬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강하게 매도세가 있었던 날에부터 보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차익 실현을 했죠. 그럼 여기까지 본전가를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본전가를 주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본전가를 바로 줄까? 주면은 51,1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해서 아래로 내려갔다는 흐름은 뭘까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내려갈 수도 있다 라는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기서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이제 나한테 본전가를 주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본전만 주면 다시는 주식 안 해요 하는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 계좌가 이제 0%로 와? 아, 팔아야지.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샀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본전가를 주면서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241선이 이렇게 흘러가선 안 되고요. 갑자기 이렇게 상승해야 돼요. 왜? 241선은 결국은 누군가는 세력선이라 하는데 이 세력선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HMM 나중에 실적 대박 치는 거 내가 알지.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고 봅니다. 세력도 어느 정도 실적에 기반해서 올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이해되셨다면 앞으로 흐름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100%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샀어야 됐는데, 그때 분석해 줬을 때 이때 샀어야 됐는데 안 산 게 후회돼. 지금 살까?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고민 누구나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거가 될지 안 될지 그걸 누가 장담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1, 2, 3, 4, 5주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하고 일주일 오른 것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물려있던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자, 고점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60% 떨어졌고요. 이 저점에서 사지 않은 이상은 65% 이게 돼봤자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어떤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해결됩니다. 자, 지우고 볼게요. 자, 여기 고점에서 여기 고점으로 가는 거. 이제
마이너스 26.76%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계좌가 이제 20%대로 복귀를 하고 있구나. 마이너스가 아직 본전도 안 왔어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보세요.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틀린지만 보세요. 자, 주봉상 봤을 때 이 1년선, 이 1년선 240주선이 되겠죠. 240주선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상승했죠. 이 아래에서 대충 찍어도 609%가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요런 흐름이죠. 그럼 이게 주봉상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보이세요? 아직도 하락이 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상승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려주면은 요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요 정도 빵긋한 거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려주려면 더 거대한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더 거대한 거래량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팔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새로 산 사람들이 주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확신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면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월봉에서 보는 게 이런 흐름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고 생각했던 그 5만원짜리 파동은요, 여기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아직도 월로 따지면은 결국은 여기가 회복이 안 됐어요. 얼마를 뚫어야 되는 줄 아세요? 더 심각하게 물린 사람들은 83,000원대 이상으로 다 위에 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본전 누가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 타고 뭐 떠난 사람도 많겠지만 2007년부터 35만 2천 원에 물린 사람도 있다고요. 이 사람들한테도 본전가를 줘야지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쵸?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봉으로 보실래요? 연봉으로 보시면 어떤 흐름인가요? 여기서 보이시죠? 제가 기존의 물타기 전략으로도 얘기해줬던 흐름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길게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28년짜리로 보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저 외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35만원대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도 이 오른 게 아무 느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아직 멀었구나. 조금 올랐구나. 연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장했던 그때가 요때잖아요. 그게 이렇게 꼬리가 길게 누르면서 아래에서 누군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눌렀다고요. 이제 요만큼 해보겠잖아요. 여기까지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숙제라니까요.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절대적 기준을 말씀드리잖아요. 일봉으로 봤을 때 241선이면은 가급적이면 수익을 아래에서 산 사람은 좀 수익을 내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못 사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시 이게 조정을 받는지 흐름도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하겠죠. 야, 네가 기다리라고 해서 4만원이 됐네. 아, 4만원 되기 전에 살걸. 아, 이거 되기 전에 살걸. 자,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35,400원에 주식을 샀다고 쳐요. 그럼 이게 여기서 산 사람들이 두 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만 원이 돼야 돼요. 7만 원. 여기 없죠? 7만 원이 돼야지 100% 수익률이 된다고요. 왜 이 비싼 주식에 7만 원이 되길 기대하면서 사냐고요.
제 얘긴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주식들로 사가지고 그게 100% 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래에서 이렇게 흐름에서 샀다면 좋다고요. 여기서 이만큼 오르면 얼마예요? 수익률이 자 바닥이 아니라 여기서 잡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먹었다고도 안 하고 여기서 먹고 끝냈다 쳐요. 60% 수익 나잖아요. 그쵸? 그럼 상당히 이 주식은 괜찮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뚫리는 걸 보고 여기서 산다고요. 241선 뚫었으니까 이제 사.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거에 대한 거는 또 모험이 되는 거예요. 왜 모험을 하면서까지 주식이 성장하길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또 조정받는 거 두들겨 맞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바닥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조정이 와도 버티기 쉬운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사잖아요. 이미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 거라니까요. 그걸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5분봉으로 보면 신나죠? 와,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 대박이다.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와, 요새 이만큼 벌써 29% 내가 먹는 건데 살 걸. 자, 5분봉으로 짧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확대해 보세요. 5분봉의 흐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 보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1년선이 여기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 1년선 정확하게 5분봉상 240 곱하기 5분봉선이죠. 그쵸?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아래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여기도 있다고요. 이 이평선이 기준점이 또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골든 크로스는 여기서 뚫고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죠. 그쵸? 21선 또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봉으로 보라는 거예요. 5분봉으로 보시려면 정말 좀 크게 보시던지. 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2800 5분봉으로 해서 봐봐요. 어떤 흐름인지. 아 21,100원이 이렇게 아래였네. 아 지금 보니까 여기서 1년선이 떨어지면서 터닝 어라운드 되는 타이밍이 이때였네. 아 그럼 내가 이때만 샀어도 수익을 이만큼 먹는 건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선을 좀 절대적 기준으로 잡아놓고 하면 좀 편하다고요. 1년선 아래 있을 때 사야지 왜 자꾸 1년선 올라가고 나가지고 사요? 그럼 이미 많이 상승해서 여러분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라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1년선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거든. 뭐가 안전하냐? 상승적인 흐름이 안전해 보이니까 아 1년선 뚫고 이제 가는 거 봤으니까 이제부터 상승이니까 이때 사야지. 이때 사시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건 딱 하나예요. 더 아래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요. 일봉상 보세요. 결국은 내가 요걸 뚫었을 요 타이밍 24,000원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5분 봉상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2800분이었죠. 자 2800. 자 여기서 해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1년선을 뚫었을 때가 24,563이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말하는 뭔 줄 알아요? 1분 봉상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이제 상승하려고 준비한다. 골든 크로스가 그러니까 5일 단기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구간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결국 분봉상으로 5분봉이 241선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올라가는 시점에 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26,000원대에 사시는 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더 높은 지점에 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올라가는 걸 다 확인하면서 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가 된다고요. 이거는요. 주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심지어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동산은 호가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움직임의 변화라는 게 갑자기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은 오히려 더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거래량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거래량이 가장 적을 때 싸다. 거래량이 거의 없을 때, 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가 싸다. 싸죠? 이 얘기를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그 방법을 따라가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241선을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보세요. 더 크게 확대해 보세요. 1년선이 끝판대장이 아니야. 자, 보세요. 수많은 이평선이 여기 또 난무하죠.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이평선이 난무한다고요. 2401선으로 해볼까요? 수많은 이평선이 이렇게 난무한다고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도 앞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1년선 하나만 본다고 해결이 되나요? 만약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어떡할래요? 그때 되면 8,940원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이평선을 다 체크를 가급적이면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2401선이면 몇 년선이에요? 10년선이에요. 그쵸? 10년선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보이시죠? 10년선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10년선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4,000원대가 되죠. 그쵸? 그리고 그 외에 이평선이 오히려 10년서보다 더 작은 것들이 이 아래 또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나요? 아, 아직도 장기 이평선들이 다 정리가 안 됐구나. 보이시죠? 그럼 아직 어떤 흐름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왔지만 그 수많은 거래량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거대한 거래량은 또 이때도 이래 있었다고요. 이때도 이렇게 있었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흐름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흐름이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318월이 끝이죠. 318월에서 최고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1년선 241선 그쵸? 그게 월 봉상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83,158.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걸. 그러면 지금 상승하는 거나 하락하는 거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시간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면 결국 83,000원 선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식은 장기적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다고요. 왜 그렇냐면 이것도 결국은 이 아래로 지금 이게 1년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뚫고 내려가는 흐름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있잖아요. 고점에서 여기 바닥까지 내려앉은 사람들은 어떻냐면 마음을 정확하게 제가 말해 드릴게요. 99.18%가 녹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대형주, 우량주, 앞으로 기대되는 주식들이요. 99.18%가 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 거라고요. HMM은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앉았었고 이 내려앉았었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빵끝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럼 소스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흥하해운. 흥하해운은 어떻나요? 흥하해운도 역시 엄청나게 위에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참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죠. 그쵸? 주식은 이래요.
고점 있으면 아래로 반드시 내려갔다가 그 아래에서 다 골을 파고 다시 올라가요. 적어도 그 주식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왜 그렇느냐? 올라갈 때 누군가 많이 사줬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털고 다시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여기는 말도 안 되게 점상이 일어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런 거 뭐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떤 사업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다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또 해줄 주식들이 있죠. 내일이네요. 네, 그것도 역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만이 전부라고 봅니다. 코인도 그래요.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